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거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뜨고 있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요즘 고령화되고 또 은퇴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매월 월급처럼 받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월배당 ETF입니다. 그 부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배당 ETF는요, 일단 월배당이라는 게 뭡니까? 매월 배당을 준다는 거죠. 매월 배당을 주니까 꼭 마치 월급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ETF는 뭡니까?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렇죠? 펀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펀드가 있죠. 그냥 상장되지 않은 펀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파는 일반 펀드가 비상장 그 펀드고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매월 배당을 주는 상장지수 펀드가 바로 그 월배당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월배당 ETF는 배당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데 주식 중에서도 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고요. 또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리츠 형태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파생 상품인 옵션에 투자해서 퍼워드 콜 전략을 이용해서 그 프리미엄을 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배당 ETF는 이런 주식이나 채권의 이자 배당, 부동산 리트 상품에서 배당, 또 옵션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매월 지급을 하는 거죠. 월배당 투자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주로 이제 제2의 월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은퇴 후 매월 연금처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소득이 없으면 누군가가 월급처럼 돈을 줬으면 좋겠죠. 그런 수요에 맞게 맞춰진 상품들이 이런 월배당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다닐 때요,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월지급식 ELS라는 상품이 한때 테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월지급식 ELS도 매월 얼마씩 그 연금처럼 또는 제2의 월급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게 잠깐 인기를 끌었다가 확 사그라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월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기까지도 계속 손해가 볼 수 있는 한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ETF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도 큰 불이익이 없고요. 만기가 ELS처럼 뭐 1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장기로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 또는 그걸 관리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월지급식 ELS보다 월 배당형 ETF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인기를 더 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배당 ETF는 불확실한 시장을 실현하는 사람한테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은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변동성이 크죠. 그렇지만은 월배당 ETF는 매월 일정 금액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덜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 내가 투자한 돈을 매달 돌려받으니까 그 돈을 계속 투자하다가 크게 깨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제2의 월급 또는 연금 또는 불확실한 시장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월배당 ETF가 좀 적절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월배당 ETF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배당 ETF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주형 ETF. 이 배당주형 월배당 ETF는 주로 배당주에 투자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커버드 콜형이 있는데요. 커버드 콜형은 옵션을 이용합니다. 콜 옵션 매도 전략을 취해서 좀 주가가 떨어질 때도 프리미엄을 얻어서 좀 배당 좀 더 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게 커버드 콜형 그 ETF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채권형 ETF는 주로 이제 수익률이 좋은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월배당 ETF. 리츠형은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산 배분형 ETF는
여러 자산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큰 변동성이 있더라도 크게 펀드의 수익률은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펀드가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월배당 ETF에서 채권형 펀드하고 자산 배분형 ETF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면요, 살 때도 비싸게 살 확률이 높고, 그다음 나중에 팔 때 잘 안 팔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 팔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선택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해야지, 아무리 수익 구조가 좋은 펀드라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다. 그러면은 그런 펀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태 우리나라 그 월배당 ETF 중에서는 배당종이나 커버드 콜형, 리츠형 이런 것들이 괜찮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커버드 콜형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불리한 수익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그랬을 때도 불리하고요. 크게 상승했을 때 다른 펀드는 그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는데, 커버드 콜용 ETF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해도 커버드 콜용 ETF는 수익이 딱 제한돼 있습니다. 수익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세 상승장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배당 ETF를 투자할 때는 좀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확인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배당주,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부동산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리츠형 같은 것이 좋고요. 나는 그냥 여러 자산에 똑같이 배분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좀 적은 손해를 원한다 그랬을 때는 자산 배분형.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땐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나눠서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됩니다. 뭐 6대 4로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5대 5로 한다든지 비중을 결정을 하고요. 비중을 결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종목을 선택해야겠죠. 구체적인 종목은 펀드 가이드 그 ETF 부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ETF 월 배당 관련된 ETF들이 거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수익률이 좋은 그런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월배당 ETF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중장기 수익률이 안 나와 있거나 또 나와 있더라도 단기 수익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월배당 ETF는 앞으로 잘 운영할지 안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운영 방법상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몰빵 지르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좀 투자해 보다가 괜찮으면은 좀 금액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업그레이딩이나 뭐 리밸런싱은 매년 12월 말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은 주로 이자 배당 소득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IS 계좌에 사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배당 ETF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월배당 ETF 같은 경우 대세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 다른 펀드들, 다른 일반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상승장에 따라서 계속 쭉 좀 수익률이 커지는 장점이 있는데, 월배당 ETF는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세 상승 국면에서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옵션을 이용한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한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무리 많이 상승해도 수익률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을 이용한 ETF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커버드 콜형 같은 경우는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조금 다른 펀드에 비해서 좀 많은데 대세 상승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그리고 월 배당금이 들쭉날쭉합니다. 매월 100만 원, 매월 50만 원 이렇게 딱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분배금은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다는 점이 좀 단점이고요. 또 세대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월 배당 ETF는 그 배당소득세, 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잖아요. IS 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라면은 그
배당소득세가 없겠지만은 일반 계좌에서 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점이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죠. 배당소득이 많아지면은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월배당 금액 만약 200만 원 정도 돼버리면은 연간 2,40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그 월배당 ETF를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월배당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그다음에 자금의 성격,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